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입니다. 20번째 영화라 좀 특별한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1960년대 영화고요. 60년 영화예요. 이태리 영화고요. 저 멀리서 어떤 한 여인이 걸어오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여배우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채로요. 저렇게 구두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저희 시선 앞으로 오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네, 이 영화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영화고요. 뚱찌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20번째. 네, 이 영화는 조금 전에 그 음악 저선율이 아주 우수에 젖어 있는 저선율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선율은 예전에 철도원 기억하시죠? 철도원의 그 선율이 같지는 않지만 그런 쓸쓸하고 좀 스산한 분위기를 풍겨주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철도원이 예전에 보면 그 가족의 그 철도원 역할을 했던 피에트로 제르미하고 가족 간의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삶의 풍파 이런 거하고 연결된 약간의 서글픔과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느낌의 우수가 배어 있는 음악이었다면 지금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남자 주인공은요, 이 영화에서는 16살에 아주 순진한 귀족 집안의 그 부유한, 귀족이라기보다는 부유한 부르주아 가문의 어떻게 보면 예, 아들인 거죠. 그 형이 있고요. 형은 엄청난 이제 바람둥이인 거고요. 우연한 기회에 바람둥이인 형이 이 여자를 몇 번 만나다가 이 여자를 버린 거죠.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찾아온 거죠. 가방을 들고 그리고 이 자기의 형을 찾아온 거죠. 그때 형이 모른다고 하라고 하면서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이 16살짜리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에게 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영화예요. 그렇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 여인은 좀 전에 클라우디아 가르디날레는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서 너무 버겁게 살아가는 제일 밑바닥 인생의 여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수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어떤 식으로 항상 남자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다음 날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운명의 여인인 거죠. 나중에 밝혀지지만은 그 안에 그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랄까 이루어질 수 없는 계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생활의 방식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16살의 그 남자 주인공은 이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를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도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는 거죠. 이 16살의 그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떻게 프랑스의 영화에서는 이 배우가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태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마 제일 이 사람이 기억되고 있는 영화는 시네마 천국 주제페 토르나토레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서 어린 시절 토토가 있고 토토가 나중에 성장해서 영화 감독으로 왔을 때 그 배우가 바로 자크 베랭입니다. 아주 선하고 뭐라 그럴까 깊은
지적인 느낌과 아주 순수함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죠. 이 영화에서 그 자크 베랭은 16살로 나오지만 실제 나이는 이제 18살이었던 거죠. 1941년생이니까 19살이겠네요. 1941년생이고 이 영화가 60년이니까 19살이겠네요. 그리고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는 38년생이니까 여기서 22살. 3살 연상인 거죠.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도 여기서 보면 여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죠. 여자 주인공 역할 아이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제페 베르디의 그 오페라 아이다의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에서 이 이름은 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크 베랭 이 분한 이 16살의 이 청년의 이름은 로렌조거든요. 근데 이제 형인 마르첼로가 어떻게 보면 그 이 아이다를 좀 좋은 무대에 서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좀 이용해서 놀다가 그 다음에 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뒤에 가방을 실었는데 차 고칠 게 있다고 주유소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그 가방하고 빼서 도망을 가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 이 자크 베랑 로렌조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찾아온 그 여인이 너무나 안쓰럽고 절망 그 자체에 있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숙소에도 찾아가서 약간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은 자기의 그 대저택으로 데려옵니다. 대저택 그 이후로는 형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첫 장면에서만 이제 차 타고 이제 그 가방 내려놓고 집으로 오는 거 이외에는 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다와 주인공 로렌조의 그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만남 이야기 그리고 아이다를 둘러싼 남자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아이다를 자기 집에 그런데 이 집은 누가 사냐면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이 로렌조의 근데 로렌조의 그 어머니가 유산으로 이 집을 남겨주고 로렌조한테 그 형인 바람둥이 마르첼로한테는 그 토지를 남겨준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뭐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늘 출장 중이고 그 비즈니스로 바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는 누가 이제 모든 걸 끌어나가냐 하면 그 고모가 그걸 전체적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고모가 용돈도 주고요. 고모가 모든 걸 처리하고 심지어 고모가 그 우리 로렌조는 16살이니까 로렌조의 여러 가지 뭐 라틴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다 가정교사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그 로렌조의 삶을 이제 관장하게 되는 거죠. 그 고모 없는 시간을 피해 가지고요. 하인들도 없는 시간을 피해서 이제 아이다를 데려오는데 아이다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반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동안 씻지를 못했으니까 그 씻고 씻을래 그렇게 로렌초가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어떤 가운을 입을까를 뭐 색깔을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노란색, 뭐 하얀색, 뭐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방인데 거기가 전부 이런 걸 비앙케리아라 그러는데 이런 수건이나 이런 가운들이 있는 무슨 여기가 병원 같다고 하면서 놀라면서 그 검은색 뭐 대리석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 욕조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욕조에서 목욕을 해보는 게 자기 꿈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계단으로 그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데 계단으로 그 아이다가 이제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이제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두건 같은 걸 썼는데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크 베랭이 로렌조가 예전에 그 LP판 보면 45회전판이나 33회전판 그 가지고 다니는 LP 플레이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해서 그 판을 틉니다. 그때 나오는 노래가 이제
그 아이다에서 그 라다메스 장군이 이렇게 부르는 첼레스테의 아이다, 정결한 아이다라는 곡, 다라라라라라 따라라라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아리아 있죠. 그걸 부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려오는 거죠.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아이데가 그 장면의 시선과 그 음악을 통해서 담아내는 연출이랄까 그런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뭐랄까 순수한 사랑과 이미 사회에 찌들 대로 찌들은 그 아이다와의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로렌조는 다시 자기의 그 팔마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 거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다시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는 자기 거리에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그게 거기에 이제 돈이 엮여져 있는 거죠. 누구에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영화 중간에 보면 이 로렌조가 아주 고민을 하면서 본인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 이제 신부님이거든요. 신부한테 물어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까 하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런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상책이야. 그냥 수학 공부나 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그 고모가 그 수업료를 가져다 주라고 봉투를 주고 갑니다. 봉투를 그 전화기 옆에 놓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배우는 그 수학을 배우는 선생님이 바로 그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수업료 그거는 내가 그런 거 잘 계산 못하니까 다음에 너가 알아서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고모가 이제 그걸 챙겨준 거죠. 이거 가져다 주라고.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다를 그 허름한 숙소에서도 뭐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이다를 본인이 아는 호텔에다가 데려다 줘서 호텔에서 좀 깨끗하게 생활을 하게 만들어 줬는데 전화를 하니까 아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나 했냐?"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복장들이 아주 그 뭐랄까 멋있는 그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자기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방에 옷 있지 않냐?" 그랬더니 다 쓰레기 같은 옷밖에 없다고. 그래서 인제 그 돈을 그 신부님한테 가져다 줘야 될 그 수업료를 이 로렌조가 그거로 해서 인제 옷을 사서 그 호텔에다가 인제 배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나중에 알게 돼서 그 고모한테 따귀를 맞기도 하고 감시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인제 그 신부가 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부가 직접 인제 만나러 아이다를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엄청나게 공허할 정도로 큰 장소에 신부가 마치 훈계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 매칭하고 그런 공허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의 어떤 너무나 겉도는 어떤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연출이랄까? 음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너무 죄를 짓고 있다고 그 형이 한 거는 마땅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당신이 지금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면서 그 로렌조를 생각해서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때가 그래도 1960 년대 배경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랄까? 그리고 그 보수적인 그런 시선이랄까? 그런 걸 갖다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중간중간에 어떤 돈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대상의 그런 부분을 좀 네오 레알리즘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의 근본은 그런 어떤 그 이루어질 수 없는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유효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 EBS에서 최근에 뭐 다른 영화를 한번 해야 된다면 저는 EBS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화로 이 영화를 1순위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음, 이 영화가 왜 그렇게 그 평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발레리오 추룰린이라는 감독이에요. 이 감독 자체는 그렇게 많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비스콘티라든지 펠리니, 비에로 파솔리니, 안토니오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거장의 반열에 쓴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란체스코 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에토레 스콜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토리오 데시카라든지 그런 감독에도 오히려 가려져서요.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은 10편 정도의 작품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안 알려진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원래는 이제 법하고 그 다음에 예술을 공부한 아주 그 실력이 있는 감독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섬세한 감성을 너무 잘 잡아내는 감독이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영화를 비롯해서 이 영화도 절판이 된 지 오래고, 그리고 최근에 몇 개가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의 영화는 62년에 내면일기라는 영화고, 바로 이 60년이니까 바로 2년 전에 잔인한 여름이라는 그 에스타테 비올란테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DVD를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꼭 한두 작품을 더 다룰 생각인 감독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고요. 한 50대 후반? 예, 이 정도 해서 루이 트레디냥은 예전에 남과 여에 나왔던 배우죠. 안웃고 애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아마 뭐 자살일 수도 있을 거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를 통해서 자크 페랭하고 그 다음에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하고 같이 그 다음 만든 게 또 다른 영화들이 있고요. 오늘의 영화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영화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대의 음악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보면 주연 감독이 발레리오 추를리니, 그 다음에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 너무 유명한 배우죠, 그죠? 저는 조금 있다가 뭐 부배의 연인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예, 부배의 연인에서도 나오고 이 영화를 통해서도 엄청난 인지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역할이 이 영화에서의 그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하고 비스콘티 감독 영화 중에서 산드라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 때하고 갓도 파르도도 예, 괜찮고 부배의 연인, 예, 뭐 여러 가지 예, 영화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악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라라라라라라 다라라라 라라라 하면서 색소폰 시작되는, 아유 제가 음을 잘 못 찾겠는데, 예전에 그 노래 중에서 Just the Same Old Line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음악이 마치 이 영화의 주제곡처럼 쓰이는데, 예전에 색소폰 하신다 하면 뭐 예전 다방이라고 그러면 예전 카페에서 어마어마하게 틀었던 음악이기도 해요. 음. 그 색소폰으로요. 그 음악은 파우스토 빼빼티라는 사람이 이제 색소폰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래는 니코 피덴코라는 사람이 주로 불렀던 건데 이 영화 안에서도 이제 삽입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하기에는, 주제곡은 오히려 보면 아까 그 처음에 쓸쓸하게 그 반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주제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전에 뭐 CD들 이런 가수도 있어요. 빼피노 디 까프리. 예, 뭐 여러 음악 많이 있습니다. 빼피노 디 까프리 음악도 여기서 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CD 한번 찾아봤더니 예전에 이거 이태리 50년 뭐 이때 음악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여기 보면 Il nostro concerto umberto 빈디 나오죠. 이것도 간간히 음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예전에 노래들 본지오르노 트리스테자부터 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표적인 어떤 노래 가수 중에 미나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 미나의 곡이 이 영화에서 가끔씩 미나의 곡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21번 루네디 벤티세이 오토레 10월 26일 월요일. 제가 뭐 이런 것도 저작권이니까 한번 가능하나 모르겠어요. 가능 맞춰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그게 이상하네. 네. 약간 이런 감성? 이때 보면 어떻게 보면 감성들이거든요. 네, 그냥 한번 제가 틀어봤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태리 음악, 저는 이태리도 보면 한 40년대, 50년대 뭐 이때 좋은 것 같아요. 뭐 쌍레모 가요제 뭐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옛날 그 아시겠죠? 그때 나왔던 뭐 도미니코 모두뇨 노래라든지. 근데 이태리 노래 꽤 좋은 깐소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예전에 토스카나 깐쪼네들 해서 토스카나 민요 같은 거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예전에 무솔리니가 제일 좋아했던 남자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LP판도 몇 장 갖고 있는데 그런 토스카나의 그 전통 민요라든지 주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아무래도 나폴리 민요들 많이 익숙하잖아요. 주제페 디 스테파노라든지. 참고로 보면 이 영화에서 그 첼레스테 아이다 그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베냐미니아노 질리가 부릅니다. 질리. 예전에 뭐 그 성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태리에서 카루소, 질리, 주제페 디 스테파노, 또 누가 있을까요? 프랑코 코렐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태리는 정말 가수들 너무너무 많죠. 테너 가수들 너무 많고,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정말 특별한 영화예요. 라 라가짜 con la valigia. 그러니까 라가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좀 젊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con with la valigia. 그러니까 가방을 든 여인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헤매어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가방조차 필요 없고 몸만 남은 그런 인생으로 해서 다시 도심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구제해 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뚜렷한 아무의 생각도 없이 그렇게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는 게 마지막 끝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저는 보면 이 발레리오 추고리니 감독의 이 특징 자체는, 이 영화는 보면 주 배경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거리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집, 그 다음에 여관, 호텔, 그리고 어디가 있을까요? 호텔에 있는 수영장이 딸린 곳에서 이제 막 아이다가 다른 남자하고 춤을 추는 장면에서 경멸의 시선을 하고 그걸 즐기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는 로렌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이다가 이제 자기의 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이 조그만 밴드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밴드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가수로 받아달라고 했을 때 그 밴드가 위치하고 있던 장소가 어떻게 보면 페데리코 펠리니의 고향이거든요. 리민이라고 저 아드리아해에 있는 마을이고 도시거든요. 마을은 아니고. 그래서 그 리미니 해변가의 풍경이랄까,
그런 부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특히나 기차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기차역에서 또 막 다시 예전에 피에로라는 그 남자를 만나서 또 헤어지는 장면에서 기차역 구퉁이에 있는 테이블에서 와인 같은 술을 마시면서 이제 본인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있다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렇게 뭐 기차, 그리고 끊임없이 막 기차의 소리, 그런 공간들이 다 전체적인 공간인데,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얼굴과 풍경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면을 상당히 클로즈업하는 이 장면들이 많고요. 그 안에서 이 주를리니가 잡아내는 섬세함은 정확한 섬세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상당히 그때 연기가 19살, 22살이지만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정확한 얘기. 특히나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고 가는 심경의 변화를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해서 자기 자신이 한 얘기를 바로 뒤에 뒤집으면서 부인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부분부터, 그리고 그런 부분을 완전히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보는 자크 베렌까지, 연기 자체가 너무나 좋은 연기고요. 뭐 흠잡을 데 없고, 거기에 맞춰서 배경음악, 특히 이 풍경을 담아내는 방식, 거기에서 결국은 그 풍경, 사람의 얼굴이 결국은 나중에 그 하나의 풍경처럼 풍경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인간의 미묘한 어떤 특히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 감정 속에서, 하나는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굴레 속에서 돈과 여러 가지 이해 상황을 판단하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과의 어떤 교차점과 어긋남을 얼굴을 마치 풍경처럼 담아낸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영화 요즘 젊은이들이 봐도 너무나, 저는 전혀 낡은 생각이 안 들고 뭔가 또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엮어갈지 한번 볼까요? 다시 제가 저쪽으로 1번으로, 이게 챕터가 많이 안 구분이 돼 있고, 문제는 이거는 60년 영화니까 70년도 안 됐으니까 이게 저작권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중간중간 그렇게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태리 영화라 흑백 영화고요. 뭐 볼까요? 네, 첫 장면이거든요. 첫 장면인데, 첫 장면에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절로에서 기차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더니, 기차가 가는 쪽에서 이제 반대로 해서 그 차량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로렌조의 형 마르첼로가 이 누구야, 클라우디오 까르디날레 역에서 아이다죠. 아이다를 태우고 오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저 덤플 같은 데서 이제 소변을 누기 위해서 차를 세워주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차 뒤에서 트렁크를 만지작거리다가 너무 빨리 오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다가 뭐라 하냐면, 혹시 나 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누구 온 거 아니야? 여기 누가 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차로 가서, 그 작전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에 이상이 있다 해서 차량 정비소 거기 갔다가 돈을 주면서 그 카페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다 줄까? 나도 돈 있어. 그러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정비소의 그 직원 보고 가방을 놓고 나중에 오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제 내빼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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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장면이고요.
네, 그런 장면이고요. 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 보는 이 친구가 바로 그 젊은 시절의 자크 베랭입니다. 어때요? 예전에 그 자크 베랭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죠? 지금 정면이 안 보여서 여기 왼쪽입니다. 저 하얀 옷을 입고 있죠? 네, 자크 베랭이 이제 그 밖에 형 대신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형은 이름 자체도 여기서 자크 베랭의 이름이 로렌조 파이나르디거든요. 근데 형이 마르첼로 파이나르디인데 자기 말고 자기 옆집 사람 이름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뭐 본인 형이다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은 이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뭐야 데프림에 돼 있다고 할까요? 너무 이 슬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그 아이다는 본인이 그 연주하던 팀에 소속돼서 그 돈을 벌고 있을 그런 상태인데 좀 더 큰 걸 해주겠다고 마르첼로 지금 로렌조의 형이 꼬드긴 거죠. 그거 믿고 따라왔다가 이렇게 완전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어, 아이다가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다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반에 그냥 친구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고모인 거예요. 모든 거를 책임지는 고모인데 저 고모도 루치아나 안지올리오라는 그런 어떤 여배우고 꽤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커리어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서 뭐더라 그 의상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사장으로 일하면서 그러고 나서 은퇴를 했을 거예요. 네.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래서 그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에 온 겁니다.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아이다는 이 로렌조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숙박시설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 물건이니까 요가 그, 다리미인데요. 다리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겉에 가죽으로 돼 있고 그 휴대용 다름인 겁니다. 그래서 몇 볼트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너 엄마한테 그 이 다림이 선물하면 어떻겠냐 이거 나 한 번밖에 안 쓴 거라 새 물건이나 다름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로렌조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로렌조의 집을 한번 가보고 나서는 이런 집에 사는 사람한테 내가 다리미를 팔려고 했다니 하면서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그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장면 되게 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5천 리라 가져라고 그러니까 못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꿔주는 거니까 받아라. 그런데 여기서 되게 그 아름다운 장면 나옵니다. 둘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저 이 장면 되게 좋은 장면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벌써 첫 만남에서 이제 사랑이 싹 트고 어, 네. 그 이제 집을 가는 거죠. 집을 가서 네, 이것저것 보면서 이 장면입니다. 이제 욕실을 물이 꽉 차버렸어. 이제 갑자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전혀 이런 문화하고 지금 로렌조의 문화와 저 제일 같은 음악을 다루는 사람이라도 아이다의 방식은 제일 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남자들과 부비고 그런 어떤 부분하고 그야말로 플라토닉 러브를 생각하는 이 로렌조하고의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LP판을 틀고 있는데, 예. 네, 진리의 목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이 시작되면서 마치 저 아래서 여신을 바라보는 듯이 저걸 뒤집어 쓰는 거죠. 마치 연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 네, 이런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런 어떤 섬세한 카메라의 어떤 움직임과 음악과 그 아이다라는 이름과 어떻게 보면 손색이, 특히나 저런 장면, 그 어떻게 보면 내려오면서 저 조각상과 함께 지나치면서 거의 보면 이제 그 로렌조한테는 이미 아이다가 저 조각상 이상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서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